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는 김장렬입니다. 3프로에서 몇 번 뵌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반도체 스쿨이라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이것만 듣고 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 디테일한 거는 회사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를 원래 저자가 쓴 내용보다 더 쉽게, 가급적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저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학생님, 우리 학생이 계신데 학생을 한 30명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 진짜 제가 공학 쪽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뉴스 보면은 반도체 이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 네네.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산업이 더 크려면 뭐가 핵심인지 네네. 공학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네. 좀 완벽하게 박사돼서 가려고 네. 대표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예. 내주셔서. 근데 사실은 뭐 공학적이고 뭐 그런 거 볼 것도 없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뭐 화학, 물리 아주 기초적인 거하고 약간 재밌게 하려면 반도체 역사? 어떻게 흘러가는가? 네. 그 정도 알아놓으면은 좀 아는 티를 낼 수 있죠. 아하. 사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핵심적인 거 10개 중에 한 개만. 내가 나중에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는 그것만 얘기해 드릴 텐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30%만 얘기하고. 오늘 기초적인 거 50%. 네, 50%. 50%만. 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요거 50%는 요거 보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네. 뉴스 나오고 이런 거를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우리나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세미컨덕터라고 네. 미국에서 만들었고 미국에서. 우리보다 일본이 잘했고 우리는 일본한테 베껴오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용어들이 좀 생소하거나 이상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니니까 그거 한 번 집어주면 이번 강의만 듣고 나면 다음부터는 반복해서 들으면 되니까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내봅시다. 네. 부장 깨기 반도체. 네, 시작할까? 네. 그 민준 우리 학생. 네. 전공이 뭐예요? 저는 경영학. 경영학? 그럼 반도체는 알겠네. 네. 도체. 전기 통하는 거. 네, 그 컨덕터. 네, 요거 이거 알죠? 네. 넘어갑시다. 부도체는 뭐예요? 전기 안 통하는 거. 전기 안 나무 같은 거, 고무 같은 거. 네. 여기 다 똑같이 가요. 근데 반도체에 들어와서 헷갈리는 거죠. 반도체 반만 도체냐?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도체인데 전기 안 통해. 네. 전기 안 통하는데 전기를 통하게 해야지 어떤 효과를 내고 우리가 하는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게 하려면은 전기가 평상시 안 통하다가 전기를 통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반도체예요. 그 필요성이 나는 게 반도체라. 그러면 이제 막 전자기기 껐다 켜고 막 작동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반도체의 핵심은 하나는 스위칭이에요. 스위칭? 예, 키고 켜고 끄는 거. 우리 딱 누르면 온, 오프 하잖아요. 네. 그게 반도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거를 복잡하게 여러 개 얽혀가지고. 네. 그 기본은 이제 키고 끄는 보통 이제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네. 스위칭이 하는 역할로 시작한 게 반도체.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거 해당되는 것이 반도체의 핵심이 나중에 트랜지스터 나오는데 네. 그걸 가지고 많이 싸면은 뭐 직접 해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반도체는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다. 통할 때도 그런 있다. 필요가 있다. 오케이. 이게 말처럼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어려운 거죠. 결론적으로 반도체 시작은 한 70년 전, 70년 전에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도체인데 전기가 흐르게 만든다. 네. 원래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 흐르게 만든다. 근데 반도체 할 때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준 학생님은 딱 봤을 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참 순수해 보였어요. 지금도 순수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수해요, 지금. 근데 이 반도체에서 말이죠. 처음에 스타트는 굉장히 순수해야 돼요. 퓨러티라는데 순수한 게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순수한 거에다가 순수하지 않는 걸 집어넣는 게 더 중요해. 불순물? 네. 불순물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순물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체가 전기를 흐르게끔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순수한 물질에다가 순수하지 않은 물질 섞어야 된다. 자고로 여기 인생 철학이 나오는데 순수한 것만 가지고는 인생이 재미없어요. 그 불순한 걸 넣어야 돼. 술도 먹고? 네, 그렇지. 그거 안 넣으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반도체는 이 원자가 있고 뭐 이렇게 전자가 돌아가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뭐 돌아다니게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돌아다니게 하는 거, 그걸 자유전자라 그러는데. 자유전자. 혼자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땐 전자가 움직이지 않아. 근데 이 전자를 움직이게 만들려면 불순물을 넣어야지 움직여요. 이거 중요하죠. 자,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한다? 불순물을 넣어야 된다. 불순물을 넣으면 가만히 있던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 그 움직이는 요소를 자유전자라 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순물을 넣으면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발생하고 네. 그거에 의해서 반도체가 작동하게 된다. 이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죠? 네, 쉬워요. 이거 뭐 지금까지 어렵지 괜찮아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순수, 잡. 네. 반도체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한 6가지 정도의 단어로 반도체를 인식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시장 뭐라고? 순수한 것이야. 순수한 거. 얼마나 순수한지는 약간 놀랄 정도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순수한 것이 약한 거야. 순수, 퓨어. 퓨어. 퓨어해야 돼. 근데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퓨어하니까. 네, 퓨어하니까. 퓨어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이, 너무 재미없죠. 그렇지. 그 퓨어한 거에다 어떤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잡스러운 걸 집어넣어야 돼. 잡스러운 거. 한번 잡스럽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잡스럽다. 네. 이게 잡스러운 걸 어려운 말로 할 때 뭐라 그래요? 불순물이라. 불순물. 순수하지 않은 물질을 집어넣는 거지. 이게 반도체 시작인 거야. 이거 이해하면 돼. 다음에 그 강의할 때 어떻게 이거 순수하지 않은 물질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막 공정이 몇 달까지 있거든요. 그거 하는데 조율. 8대 공정. 네, 8대 공정.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요거 그렇고 두 번째는 다른 얘기야. 반도체는 아까 뭐 어디에 쓰인다 했죠? 전자제품 만들,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각종 전자제품 만드는데 항상 반도체가 이게 만들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다가 중요해. 다소소. 다소소 뭐냐? 다소소? 반도체는 이 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IC라 해가지고 수십억 개의 칩을 조그만데 많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칩이 많아야 돼요. 칩이 많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메모리 용량이 많아야지 돈이 돼.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몇 기가바이트, 뭐 몇십 기가바이트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1기가, 16기가 할 때 그거는 조그만 칩 안에 이게 IC라 그러는데 거기 안에 트랜지스터가 과거에 100만 개 들어가다가 1000만 개, 10억 개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별로 늘지 않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엄청나게 집적되는 거예요. 집적. 그래서 많아야 돼. 뭐가 많아야 돼? 반도체 기본적인 트랜지스터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많을 트랜지스터를 더 집적해서 더 많이 실을 수 그리고 있게. 용량을 많이 들어잖아요. 메모리 많이 하려면 기억을 많이 하려면 트랜지스터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을 다 짜지. 그렇죠? 이게 다고 두 번째는 그런데 다인데 한편으로는 소야. 소. 더 작게. 작게. 예, 작게 만들어야 돼. 반도체 우리가 그런 얘기해서 미세 공정 이런 미세 얘기 공정. 들어봤죠. 예, 또는 일본식으로 선단 공정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공정이 뭐냐? 아까 작게 만든 똑같은 거예요. 작게 만들려면은 그 아까 이 칩 여기 안에 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칩이 많이 들어가면 그 칩 단위당 칩의 사이즈가 작아야 돼. 무슨 아시겠어요? 칩 사이즈가 옛날에 여기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다면 이 칩의 그 선 간격이 얇아야지 짧아야지 거기에 반도체 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칩을 작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근데 저거 개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작아야 된다.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근데 사이즈가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 보면 그래도 이 A4 용지보다 뭐 이렇게 크거나 그렇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 네네. 근데 저 칩이 굳이 더 작게 막 만들 필요가 있어요?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1기가 D램이다. 네. 이게 지금은 16기가 네. 또는 64기가 하면 이 몇 배야? 64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칩은 그대로 있어. 칩 사이즈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손톱만한 게 손톱보다 더 작지. 거기에 옛날에는 1기가비트의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60기가가 들어가려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트랜지스터 제품이 굉장히 더 조밀조밀하게 내졌는데 그 조밀조밀하게 만드는 걸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대별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달리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다는 트랜지스터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소는 그 사이 이렇게 해서 더 그렇지. 작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은 뭐냐면, 거리는. 또 하나 뭐냐면 반도체 나올 때 반도체는 이 사이즈, 그 용량이 아까 말한 것처럼 커야 된다. 용량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반도체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작게 만들고 그다음 많이 집적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전기 갖고 하는 거거든. 열이 발생해. 열. 그래서 이걸 파워 컨섬션 하는데 열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해. 발열을 발열을 줄여. 잡아야 네, 그 컴퓨터가 옛날에 걸 때 그 냉각팬 만들고 난리 났었거든. 맞아요. 근데 그럴 거 없이 반도체 칩 자체에 열을 덜 나오게끔 만드는 걸 만들 수만 있으면 엄청 좋잖아요. 그 반도체는 많이 집적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되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동시에 열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 거기 막 열을 줄여. 전기통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걸 열을 줄이는 게 중요해. 근데 이게 모든 문제가 하나를 작게 하고 하나를 뭐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작게 만들면 좋은데 열이 올라가고 크게 만들면 좋은데 작게 만들면 좋은데 열이 올라가고 크게 만들면 좋은데 열이 이게 서로 상호간에 반대되는 개념이래.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가 공학도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은 적정한 레벨에서의 크기를 줄이면서 그다음에 동시에 열은 덜 발생시키느냐 이거를 고민하는 게 반도체 공학도들 또는 화학 하시는 분들이 다 고민하는 거죠.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넣고 그리고 더 작게 만들고 열을 작게 발열을 하고. 안 나게 하는 게 핵심 기술이에요.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적인 거죠. 아하, 오케이. 시작은 잡스러운 거 집어넣는 거. 잡스러운 거 집어넣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다 쓰이는 이유는 뭐죠? 세 번째, 반도체를 쓰이는 거 전자 시스템, 휴대폰, PC, 서버 이런 것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반도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반도체가 같이 뭉쳐 들어가요. 예전에는 이제 D램이 따로 있었대. D램 네네네. 들어보셨죠? CPU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처음엔 다 따로 놀았거든. 근데 하나의 칩에서 놀거나 하나로 엮는 게 나와. 왜 그래야지 점점 가까우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발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역할을 좀 분담하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따로 놀던 것이 같이 뭉쳐지기도 합쳐져서. 하고 업체들도 비메모리, 메모리 따로 하던 업체가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관점이 나오죠. 그래서 저게 패키징이라 그러는 거예요? 패키지도 여기 들어가죠. 패키징도 들어가고. 질문 잘했어. 우리. 예전에는 패키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봉지야. 이상한 거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패키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전에서 하는 공정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패키징단에서 후공정이라 그러지. 후공정. 후공정에서의 입지가 좋아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반도체 성능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전공정 말고 후공정에서도 하여튼 기능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후공정 업체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순수한 걸 잡을 집어넣고 다소소 트레이드 오프가 되고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반도체 논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 됐죠? 네. 순수 잡하고 다소소 시스템. 네,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왔어요. 아까 우리 학생께서 질문한 거 반도체 산업을 이해해야 돼. 우리는 그냥 주식을 하라는 거니까. 오늘 하는 거 반도체 복잡한 거 다음에 하는 거 이거를 끝내. 이거 뭐 심심할 때 한번 여름 휴가 때 한번 더 보면 되고 세 번 볼 거 없어. 세 번 보고 깊게 파고들려면은 반도체 전공하든지 아니면 반도체 회사에 가서 물어보면 돼. 맞아요. 아주 기초만 보면 되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산업은 반도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벌고 TSMC가 돈을 벌고 하이닉스도 돈 벌고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돈 벌고 마이크론하고도 경쟁하는데 핵심 요소는 자본과 사이클과 스탑 딜리델링이다. 이 영어 써서 미안해요. 딜리델링? 맞습니다. 자본.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네. 국가가 돈이 많든 개인 회사가 돈이 많든 돈이 많아야 돼. 제가 뭐 반도체 회사 차리겠다 이러면은 택도 없는 거지. 택도 없는 거예요? 모르지. 그 자식들은 지금까지 아직 돈이 없으면 돈이라고 여기서 한다면 500억 1000억이 아니고 몇 조. 몇 조? 그럼 그것도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지는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엄청 8대 공장을 만드는데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 그 안에서 다 해야 되니까.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걸 만드는데 웨이퍼가 이제 우리 피자 같은 게 있어요. 동그란 거. 그거 알아요. 3cm 되는 거 알잖아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프로세스. 얼마 걸리냐?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한 3개월 걸려. 저거 하나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집어넣어서 한 공정은 나오는데 3개월 걸리고 요즘 빨라서 2개월이고 그다음에 이런 공장 자체를 만드는데 보통 최소한 10조 정도 들어가갖고 땅 파고 시작하는데 한 1년 반 걸려. 우와. 그럼 1년 반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든다. 네. 돈이 그러니까 1년에 뭐 1조가 아니고 1조 아니고 10조. 오케이. 10조. 이 정도 들어요. 뭐가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장비? 장비가 70%. 와, 그럼 장비사들 논하네. 그 장비 제일 많이 돈 많이 버는데 ASML. ASML. 나중에 다 나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10조가 들어가. 업체에서 리딩 업체. 꼬레기 말고 삼성, 하이닉스, 뭐 TSMC 뭐 이런 업체들을 하면은 1년에 10조씩 들어가요. 10조. 네, 10조가 들어간다 이거야. 그게 한 번 하고 나서 5년 동안 돈 안 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들어가. 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아까 뭐라 했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공장을 지으려면은 딱 시작해서 여기 땅에서 땅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 땅 확보 못하면 안 돼. 여기 땅이 왜 필요하냐? 여기 땅도 필요한데 땅이 용수도 잘 되고 전기 잘 돼. 전기 많이 쓰거든. 깨끗한 물도 들어가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입지를 해서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장 짓는다 하면은 보통 한 2년 걸리니까 사이클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첫 번째 사이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급하는 문제에서 시간이 걸려. 그렇죠? 2년 뒤에 이거 지금 열심히 하는데 2년 뒤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 네. 이 공급하는 데 시간 걸리고 아까 수요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잖아. 수요는 누구죠? 반도체 쓰는 수요, PC, 휴대폰, 서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수요가 지금 보는 게 아니고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야지 지금 투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공급과 시간 둘 다 리스크가 있죠. 위험도가 있지. 그렇죠. 틀리면 꽝이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반도체 미래를 사이클. 잘 예측을 해야 돼. 미래를 잘 예측해야지. 예. 근데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 PC건 아니면 휴대폰에 이런 업체들이 누가 있어? 애플이건 뭐 수많은 업체들이 휴대폰 삼성도 만들긴 하지만 업체들 동향과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 맞춤 쉬운 게 아니라서 사이클이 어려워요. 사이클 산업이. 사이클 어렵다. 예전에는 그 무슨 게 있었냐면은 올림픽 사이클이 있었어요. 올림픽 사이클. 네, 올림픽 몇 년 만에 하면 4년. 그렇죠. 4년 만에.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 올림픽 마치 변한다 했어. 왜냐면 올림픽 때마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잖아. 보통. 예전에. TV도 바꾸고. 네, 그래서 PC도 옛날에는 그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수요가 맞아들여도 했는데, 21세기 들어오면서 또 다른 그 수요가 더 커졌죠. PC가 중요한 게 아니고 휴대폰이 나오고, 다음에 뭐예요? 서버가 나오니까 그 사이클이 뒤집박수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있는 산업이고, 그 사이클은 이게 복잡성이 있는데. 그럼 최근 사이클은 약간 어떻게 돼요? 이런 그 주기가 좀 짧아졌어요. 그런 얘기. 이 주기는 아까 쇼트 짧아졌죠. 어. 돈은 더 들어가. 왜요? 아니 장비가 더 비싸지니까. 우와. 그 예전에 그 장비사를 차려야겠네. 그렇지. 근데 아무나 차리는 게 아니지. ASML 여기서 최신 장비가 뒤에 나오는데 한 3천억 이상이야. 3천억? 한 대. 근데 이게 한 4, 5년 전만 해도 1,500억이었어. 10년 전이 아니고 4, 5년 전에. 물론 모든 장비가 이렇게 비싸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 이렇게 비싸지죠. 어쨌든 투자 비용은 과거보다 더 늘어났어.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2조, 3조, 한 5조 이내였는데 지금 10조 정도 연합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이클은 더 짧아졌어. 그렇죠? 예. 사이클 짧아지기 좋은 게 아니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돈이 많이 들고 사이클이 짧아지는 거고 사이클 짧아지는데 뭐죠? 그 사용하는 그 용처 이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애플리케이션 너무 빠르죠? 영어가 미안해. 애플 응용처 수요처죠. 수요처. 수요처가 예전에는 PC 하나였다. 예를 들어서. PC 하나. 근데 PC가 휴대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서버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은 AI도 뭐 들어가고 AI.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이제 뒤죽박죽 복잡해지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 특성이 다르니까 요구되는 걸 맞추려면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야.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사이클이 리스크는 수요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다음에 제품 자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람이 많아야 되겠지. 인적 자원이 인력이 똑똑해야 되겠지. 인력. 네, 그럼 뭐 한국 사람 잘하니까. 요즘 반도체 학과도 엄청 많이 생겼다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살아야 돼, 계속적으로. 두 번째는 아니고 인력도 중요하고 기술. 기본적인 특허 기술이나 이런 게 계속 연마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M&A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요? Stop dilly-dallying? 이게 제가 한 2년 전부터 들은 건데 갑갑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단어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누가 이런 말 쓰는 거 내가 들었어. 어디서? 테드인가? 테드? 들어봤어요? 테드 알죠? 네, 테드. 강연하는 거. 딜리디아라이. 우물쭈물하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라. 그게 우물쭈물이 스탑 딜리델링이야. 딜리델링이에요? 스탑 딜리델링은 우물쭈물하지 마라. 결단을 내리는. 과감하게. 네, 결단. 네. 한국 잘했죠. 그렇죠. 추격차. 잘했지. 근데 요즘은 이제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 잘해줘야 되고 통장에 맞아야 되니까 쿵짝 담아서 결단을 빨리 해야 돼. 결단 늦게 하면 어떻게? 자본이 있어도 사이클을 못 맞추는 거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잘 보는데 결국은 결단이 필요하다.
최고 경영자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 10년, 20년도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업체가 몇 개 안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 디램 업체가 삼성,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있죠. 예전에 한 10여 년 전, 한 2, 3년 전에는 이게 맞아요. 열 몇 개 있었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TSMC가 독보적인데 삼성전자 요 정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CPU도 인텔과 AMD 이렇게 남았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5개가 이내로 좁혀지고 있어요. 지금 D램은 이런데 우리 맹은 아시는 것처럼 낸드라는 제품이 있어. 낸드. 메모리에서 요거보다 좀 작지만 네. 이건 업체들이 아직 많아 8개. 그래서 경쟁이 심하고 가격이 아주 폭락할 때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죠. 어쨌든 업체들이 점점 좁아들면은 그러면 사이클을 다루기가 좀 편해져.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감산하고 했을 때 사이클이 조금 완화만 되는 조짐만 보이면은 반도체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과거에 업체들이 10여 개 있을 때는 누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너무 괴로웠고 지금도 역시 엄청나게 적자이긴 하지만 스탑 딜리 딜링에서 과감한 결단을 뭐 감사도 과감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이클이 또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어려운 산업이네요. 돈도 많이 들지, 맞아. 사이클도 미래도 예측 잘해야 되지, 경쟁자도 없어야 되지, 결단도 내릴 때 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오, 또 놓쳐버리지. 그럼 3년 번 거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와, 3년 번 거. 요즘은 그냥 아니면 작년에 번 거 올해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대단하네. 거꾸로는 올해 까먹은 거 내년에 다 벌 수도 있어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사이클이 있고 우물쭈물한 게 돈 투자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어느 제품, 어떤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또 너무 우물쭈물하면 안 돼. 와,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거네.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합시다. 이렇게 반도체의 특성, 아까 말한 것처럼 순수한 데다가 잡스러운 걸 집어넣는다. 네. 그 다음에 다소서 많이 집어넣고 작게 만들고 타워 같은 건 낮춰야 되고 오케이. 전체 시스템적으로 관점에 돌아야 되고 네.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은 더럽게 많이 들어가고 사이클 짧아지고 사용처는 엄청 많아져서 복잡하고 거기서 결단할 수 있는 과감성이 과감함도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반도체 시작합시다. 이 본격적입니다. 이제 본격이에요? 이제 진짜입니다. 집중할게요, 이제. 반도체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끝은 나중에 느껴보시고 네. 시작은 뭐냐? 반도체 시작은 모래에서 시작해요. 뭐래? 모래에서 들어와요. 우리 지구의 정확히 하면 표면? 지각의 28%가 모래예요. 두 번째로 많은 요소일 겁니다. 모래가 엄청 많잖아요. 모래. 예. 거기서 추출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는 저 모래를 어디서 뭐 수입해와야 자, 아니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모래부터 약간 동그란 웨이퍼 만들었잖아요. 요거까지 만들면 우리가 안 해. 모래를 가지고 이 동그란 웨이퍼라 해서 동그란 거, 요거 30cm 되는 거, 요게 이제 웨이퍼라 한다고, 웨이퍼. 네네네. 웨이퍼. 예? 요걸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안 하고 일본의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요? 그 웨이퍼 전문 생산은 근데 그것도 반도체 과정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가 어디서 나오는가? 반도체 시작은 모래에서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저 웨이퍼 해외에서 사와요? 사오죠. 한국에도 생겼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진 않아요. 와, 신기하다. 일본 업체가 도미넌트예요. 수미토모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 몇 오케이.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모래로 네. 반도체를 만든다. 모래가 흔하니까. 아. 근데 모래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실리콘. 여기는 뭐지? 산소. 억사이드. 네. 영어로 하면 멋있어. 실리콘 억사이드 뭐. 실리콘 억사이드. 네. 산소하고 산소가 같이 있어요. 네. 모래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 순수 나오는데 순수한 걸 빼내야 돼. 더럽게 높은 온도를 해가지고 실리콘은 분리해. 분리해버려. 근데 이게 실리콘이 또 분리한 게 또 다시 가스를 집어넣어. 산화가스, O2. 그러니까 산화가스는 이게 산소가 들어간 거. 산화라는 게 산소인데 산소 기체화된 산화가스를 노출하면 결국은 중요한 건 SiO2를 만드는 거예요. SiO2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을 온도를 올려서 순수하게 끄집어내고 다시 산화가스를 집어넣어서 복잡하니까 모래에서 SiO2를 만드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모래 뜨겁게 해가지고 가스 집어넣어가지고 SiO2를 만든다. 네. 근데 이게 순수성이 중요해요. 아까 순수 나왔지. 이게 실리콘이지. 실리콘 원자가 얼마나 순수하냐. 실리콘이 100%는 아닐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잡스러운 게 들어있겠지. 아무리 해도 여기서 추출하는 건 99.9999999.
10% 정도의 퓨러티를 갖고 있는 실리콘만 반도체에 사용돼요. 와. 참고로 그 폴리실리콘 아니 뭐 누구지? 우리 그 태양광에서도 실리콘 사용하거든. 네.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급이에요. 덜 순수한 거 사용. 아. 급이 달라. 반도체는 급이 몇 개지? 셋,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이게 9, 9개, 9 퓨러티라고 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 99.9999999. 이게 얼마나 순수한지 잘 모를 테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말씀드릴게요. 쉽게. 저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자 전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처음에 바탕은 굉장히 순수해야 돼. 거기다 이제는 순수하지 않은 걸 집어넣을 테니까 순수하다는 건데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 이렇게 해서 여기 달이 있어. 달. 지구에서 달까지 예? 이렇게 뭐라면 뭐예요? 안 돼. 골프공이 쭉 말해야 돼. 골프공? 여기서 여기까지 골프공이 있다 합시다.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 엄청 많겠죠 골프공이. 그렇죠.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달까지. 그 중에 하나가 불순물이 나타났어. 이건 골프공이 아니네. 테니스공이야. 요 정도가 퓨러티가 이거야. 아, 그래요? 지구에서 여기 달까지 골프공으로 쭉 쭉 나열했는데 세워놓고 그 중에서 하나만 한 개 정도만 테니스공. 테니스공이. 그 정도의 퓨러티가 99.9999999 999이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순수하다. 그 정도 그냥 아까 제가 순수하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람은 시작은 순수하게 시작해야 돼. 오케이. 나중에 잡스러운 거 집어넣읍시다. 네. 여기까지. 잡스러운 거 아까 잡스러운 거, 테니스공. 기본적인 거. 잡아갖고. 잡스러운 거 딴 얘기 좀 합시다. 잠깐 바빠도. 잡상인 쭈쭈쭈쭈. 잡담 쭉쭉.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 거라고 물어보면은 챗GPT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잡상인 나가세요. 아니 네 글자. 하나, 나가세요. 둘, 셋, 넷. 아 나가세요. 네. 잡상인 아 나가세요. 역시 퓨러티가 좀 떨어지네. 잡담 뭐야? 잡담? 잡담 금지. 그치. 아. 확률적으로 챗GPT는 뭐죠? 우리의 많은 우리 단어들을 인터넷에서 보고 확률적으로 다음에 올 단어가 뭔가 그렇죠. 추론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마 상당분이 금지일 거야. 금지. 잡상인도 아마도 출입 금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출입 금지. 나가서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답은 뭐 해야 되느냐? 이거는 확률이지. 그렇죠. 확률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 할 수 있는데 잡스러운 생각을 해야 돼. 또 다른 거. 잡상인, 잡담 어때요? 잡담, 권장 어때요? 권장. 아, 좋죠.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게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하다. 엉뚱한 철학을 얘기했어. 우리 챗GPT 시대에 챗GPT는 확률적으로밖에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런 기본적인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집어넣는 뒤섞이는 세계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가야지 기회가 나타난다. 최소한 반도체에서는 아까 퓨러티 했잖아요. 99.9 지구에서 달까지 하나 테니스공. 그걸 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불순물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 불순물 조절하는 게 쉽지 왜 않아요. 넣는 거야? 아까 99.9 좋았는데 왜 불순물 왜 넣어요? 그렇게 안 넣으면은 반도체가 움직이지가 않아. 아, 이 도체로 만들고 부도체 도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렇지. 불순물을 넣는 거예요. 잡스러운 걸 집어넣어야지 움직인다. 움직이는 뭐라 오케이. 했죠? 자유전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어야 돼.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자유로워야 돼. 네, 자유롭게 얘가 평상시에 가만히 있어. 얘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는 불순물을 넣어야지 전자가 움직인다. 이 개념을 해놔야지 다음 주에 할 걸 다 이해하는 기본이 돼. 그래서 기초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 많이 봤나요? 잘 보이세요? 잘 보여요. 수금지와 목토천입니다. 아, 역시 잘. 수금, 지화, 목토, 여기 다 안 나와요. 하여튼 토까지. 행성이지, 행성. 행성. 이게 시작이에요. 전자 얘기지, 자유전자. 네. 자유전자는 어디 있느냐? 원자라고 들어요, 원자. 모든 이 지구상의 그 단위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게 원자라잖아. 원자 구조가 이거 비슷해. 그래서 막 가져온 거예요. 아. 이게 원자예요. 원자. 여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 반도체에서. 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검은 거. 까만 거. 검은 것들. 요런 것들이 전자. 전자라는 게 전하를 띠고 있는 거지. 아, 전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실리콘이 반도체, 실리콘. 이게 실리콘 원자 구조예요. 실리콘의 원자 구조라, 실리콘. 이렇게 전자가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이게 핵이야. 원자 핵. 핵은
거야. 가운데 있는 거죠. 그쵸. 가운데 뭐 이게 중성자, 양성자 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단 뭉쳐져 있고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막 돌고 있어. 마치 행성처럼. 우리는 이 바깥쪽에는 전자에 주목할 필요 있어. 이 전자가 평상시를 가만히 있거든. 이 움직여야지 전기가 흐르거든. 그래서 이걸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반도체의 공정이에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게 이 원자 그러니까 재미없는데 원자가 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 원자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우리 그 종합운동자 있죠. 종합운동자. 종합운동장. 큰 거. 네. 엄청 큰 거. 예? 저기 명준 씨는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원자는 어딨냐? 원자 핵은 어딨냐? 여기 있어. 여기 원자 핵이 네. 얼마만큼 이 거리에 감 있냐면은 원자 핵은 종합운동장 중에서 가운데에 개미 한 마리. 여기 큰 거 같지만 원자 핵은 개미 한 마리야. 전자는 뭐냐? 뭐 수만이 많은 거죠. 이렇게. 이 수많은 전자는 바깥쪽에 종합운동장 바깥쪽에 이 끝에 여기 돌고 있는 먼지들 16개야. 아, 사이즈가 그 달리기 하는 종합운동장이라고 치면 큰 거에 그 가운데 개미 하나가 있고 그게 원자고 원자 핵이고 바깥쪽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먼지 크기야. 먼지가 수천 개 있는 게 아니고 먼지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10개, 20개. 그거 엄청 많이 떨어져 있네요, 거리가. 이게 뭐냐? 다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무슨 실리콘 원자다, 아니면 나트륨 원자다, 우리 많은 원자가 있잖아요. 주기율표 나오는데 그 원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원자 핵과 전자라고 하지만 핵은 요만한 손톱만한 개미 새끼고 바깥에 먼지 20개, 10개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빈 공간이야. 인생이 허무하다는 뭐냐면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다. 우리 몸도 다 그런 거가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 다 거고. 모든 원자는 다 그렇게 돼 있다. 이야.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실리콘 원자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실리콘 원자. 실리콘 가지고 이 반도체 시작. 이게 지금 실리콘 원자죠. 실리콘 원자 구조고 실리콘은 실제 모래에서 나왔다. 이해됐죠? 모래에서 이해했어요. 나왔고 실리콘 나왔고 이 실리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빈 공간 투성이지만은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움직이게 하면은 전기가 통한다. 이거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멋있게 했어요. 아, 원자 핵. 가운데 있는 거, 이 살짝 작아. 너무 작아서 크게 한 거예요. 원자 핵인데 정확히 따지면 양성자, 플러스 1이고 중성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자가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자가 이게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중요해. 아, 그래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여기 원자가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원자가 하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원자는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 그럼 움직이게 만들려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 뭐라 그래? 최외곽 전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건드려서 이게 옆에 있는 원자하고 어떻게 결합하면서 또는 이동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핵이 있는데 전자가 돌아가는데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건드려서 그걸 움직이는 게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얼마나 간단하게 결합이 있는 거 봅시다. 실리콘 원자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안에 있는 그 전자 말고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그린 거예요. 사실 여기 안에 뭐 있는데 이게 몇 개냐면 바깥에 있는 최외곽 전자만.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제 옆에 거랑 붙은 거죠. 네 개. 근데 원자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원자도 있으니까. 여기 원자에서 요거 전자. 그렇죠. 여기 원자에서 여기 전자. 그렇죠. 여기서 여기 전자 요거를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이. 공유 결합. 굉장히 간단해. 테더링. 네, 공유 결합. 움직이지 않아. 와이파이. 이렇게 돼 있다고. 네. 그냥 이게 움직이겠어? 보통 실리콘 자체가 어떻게 된다? 부딪히지. 서로 간에 딱 결합돼서 있으니까 단단히 붙들려 있어요. 안정적이니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 수가 과학자들 계산을 해보니까 8개를 구성을 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옥텟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8개 구성하거나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옥토버 할 때 옥텟. 옥텟. 중요한 게 아니에요. 8개 구성하면 안정적이 돼. 공유가 단단해지는 거야. 또는 2개를 결합하거나. 이거는 수소 때문에 수소는 하나거든 전자가 다른 전자를 합해야지 된다. 사실은 2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외곽 전자가 8개를 되면 단단해져. 안정적이려면 최외곽 전자가 8개이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거를 끊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이런 것처럼 실리콘 무한히 배열된 실리콘자들은 국내 옥텟 규칙 8개를 만들려는 하면은 안전적으로 된다. 그럼 이제 이 부도체야. 이게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이거 끊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전자가 딱 차 있으면 웃기잖아. 네. 그러니까 실리콘 대신에 여기를 다른 원자를 집어넣는 거야. 아, 다른 원자를 집어넣는데 이 전자가 4개가 아니고 전자가 5개.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한 5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3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5개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남잖아. 하나가 돌아다니겠지. 그렇죠. 하나가 부족한 걸 집어넣으면 어디서 전자를 가져와야 되겠지. 붙겠죠. 그런 욕구가 생기고 움직이잖아. 그래서 실리콘 퓨어한데 이 수많은 실리콘한데 여기에 불순물 실리콘이 아닌 다른 원자를 집어넣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면- 전자가 많거나 부족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오케이. 반도체 시장인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전기 통하게 해서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복잡한 게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주기율표. 주기율표가 나오는 주기율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피리아딩. 피리어딕 테이블. 이게 반복되는 건데 여기 수소가 있고 수소가 제일 첫 번째지, 그쵸? 번호 수소, 헬륨, 뭐 리튬 여기 있네. 세 번째. 리튬. 세 번째. 이건 잘 모르겠고. 베릴리움. 이건 붕소. 어, 그다음에 뭐 칼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실리콘 있죠. 실리콘. 14번째 원소가 실리콘이야. 음, 요 같은 요쪽에 이걸 사족 원소라거든. 사족 원소. 원소. 하나, 둘, 셋, 넷. 뭐냐?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가 4개인 거. 아, 최외곽 전자가 네 4개인 거. 이거 다 똑같아. 얘네들은. 아. 여기 게르마늄. 들어봤죠? 게르마늄. 그럼 팔찌. 케이블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게르마늄. 이런 것도 최외곽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는 똑같이 4개야. 어. 아까 뭐라 그랬지? 전자가 숫자가 달라야지 움직이고 빠지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거 있잖아. 요거 3개. 3종 원소. 여기 5개. 아. 5종 원소. 여기서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실리콘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다가 전자수가 많은 5개 중에 있는 대표 인을 집어넣거나 부족한 거 갈륨 또 갈륨. 정확히는 여기 보통 붕소를 집어넣어. 붕소. 이 적은 거 3개밖에 없는 걸 집어넣어서 전자가 적게 만드는. 여기는 전자가 남는 거 인 또는 이 비소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원자에서 바깥에 있는 자유전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이게 불순물이야. 오케이. 붕소, 인, 비소. 이게 자꾸 영어로 쓰니까 하는데 붕소 이게 이게 아스나이드 이렇게 발음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쪽에 있는 거 알아야 돼. 실리콘이 있고 적은 거 하나 적은 거 붕소, 하나 많은 거 인 또는 이게 비소 이렇게 있다. 그걸 어떤 형태로 넣어요? 이거를 뭐 그게 복잡한 게 다음 주에 기체 나와. 아니면 뭐 액체 이런 걸로 넣어요? 늦죠.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야. 다음 주. 그걸 불순물 집어넣는 거를 이온을 집어넣는다. 이온 임플란테이션. 이오나이징. 그렇지. 그 비슷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리콘. 옆에 이게 갈륨, 붕소, 여기 적은 거 3개, 이건 4개, 5개, 인 이런 걸 집어넣는 거. 그런 걸 넣어서 불순물하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자를 움직이게 더해줘서 움직이게 하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반도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역사 얘기합시다. 역사. 이 문학과니까 알 것 같아. 좀 소프트하게. 벨 에포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봤죠. 공부 제대로 안 했구만.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 처음 들어봐서. 그 1870년 보통 1870년. 19세기 말이지. 네.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이 1920세기 초반이잖아요. 19세기 말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참 아름다운 시절,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시절을 프랑스 말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의미로서 벨 에포크라 합니다. 벨 에포크. 아마 이거 치면 나올 거예요. 네. 누구는 그래요. 우리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안 좋잖아요. 막 싸우고 난리치는데 좋은 시절은 전쟁 안 일어나고 우리 한 30년 동안 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트럼프 있기 전에 네. 2010년, 1990년부터 1980년부터 중국이 열심히 싸게 만들어주고 미국 열심히 받아 팔고 우리도 전쟁 안 일어나고 이 전쟁이 없던 시절이 그 당연한 게 아니다. 마치 벨 에포크 시대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벨 에포크 나와요. 아, 회상하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구나. 네. 그 시절에 그럼 벨 에포크 시절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술이 발전되지. 예술. 우리가 수많은 그 예술가들 특히 미술 하시는 사람들이 이 1870년, 1920년 요 사이에 엄청나게 했었죠. 피카소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게 그런 태평성대 시대. 네. 그 시대에 뭐가 발전해? 미술이 발전되죠. 전쟁이 나면서 바뀌었어. 전쟁이 나면서 1910년부터 1950년까지 생각합시다.
네. 50년, 1950년, 길게 보면 1960년까지 어떤 시대야? 전쟁 나고, 전쟁 나고. 그 다음에 냉전 시대. 냉전. 기억나요? 1950년? 기억 안 나지?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나도 안 태어났어. 근데 1910년부터 100년 전부터 네. 최근에 1960년까지는 무슨냐? 인간의 관심은 결국 뭐냐면 한편에는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 듣는 도청하는 거. 그다음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학기술의 스타트가 반도체인데, 그렇죠? 반도체 시작은 사실은 진공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공관? 네. 진공관이 생겼기 때문에 음악도 듣고 통신도 하게 된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 그 레코드판 알죠? 레코드판. 레코드판 알죠? 레코드판도 진공관 LP 판?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서부에서 동부까지 미국이 그 전화하자 전화. 네네네. 전화를 하면 전화 끊겨. 신호가 약해서. 신호를 증폭시켜야 돼. 신호를 증폭시키는 건 진공관 때문에 가능한 거야. 진공관이 뭐예요? 나 말씀드릴게. 네. 어쨌든 반도체의 스타트는 진공관 시작한 거야. 네. 진공관은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듣고 통신하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서 초창기 반도체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다 이때라는 거야. 그 전까지는 뭐 그림 그리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이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인간이 생존하면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달라지면서 반도체 시작이 진공관을 시작했다. 진공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지. 진공관 봅시다. 진공은 진공 상태에서 필라멘트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엄청 커. 그죠? 음향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요즘의 진공관이 이렇게 돼 있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진공관. 진공관이 뭔데요? 개념이 안 되니까 여기 말씀드릴게. 진공관 아까 그게 엄청 크잖아. 그거 그 유리로 돼 있거든. 네. 그 많은 열을 많이 하면 그거 깨져. 근데 그게 필요해. 네. 진공관은 뭘 하느냐? 107년 아닙니다. 1907년입니다. 1907년. 잠시만. 진공관이 시작된 거는 110년 전에 뭐 이극 진공관, 양극, 음극 이렇게 하면 돼. 그 이극 진공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플레밍. 네.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 이게 좀 여기서 어려워지는데 전류가 말이죠. 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양쪽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처음 스타트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 한쪽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거를 어려운 말로 정류라 그래. 정류. 영어로 렉티파이라는데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이극 지금 만들었어. 그리고 2년 뒤에 삼극 진공관.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공관이 발전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있는 거야. 이 반도체 똑같아. 반도체는 뭐 하는 거냐? 증폭과 스위칭이다. 아까 스위칭 뭐라 그랬죠? 맞아요. 켜고 꺼고. 스위칭. 이 진공관이 그거 똑같은 거야. 반도체 똑같은 걸 한 거야. 스위칭하고 증폭. 소리가 작잖아.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다음 방까지는 장난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컵과 연결시키면 증폭이 되잖아. 되죠. 그치. 근데 우리 전화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 그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가 전화 어떻게 해? 이걸로 찌찌찌찌찌. 우리 지금 전선에 있다 하잖아. 처음에 할 때 그 여기 사이에 엄청난 진공관을 배를 넣고 거기를 통해서 증폭을 시키면서 그게 전화가 되는 거야. 와. 처음에 시작했을 때 AT&T가. 무식한 방법이었네. 그 깨지기 쉽고 그리고 그 진공관은 교체해줘야 돼. 수명이 있기 때문에. 유리가 아니거든. 그 필라멘트 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진공관, 그런 목적으로. 진공관이 나오면서 소리가 증폭될 수 있고. 레코드판 홈에 나온 소리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증폭하는 것도 이게 앰프에 진공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앰프에 진공관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레코드판이 잘 팔려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소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공관 앰프가 나오면서 레코드판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거지. 그다음에 작은 소리를 크게 해주는. 증폭하는 거. AT&T가 동부 서부가 직통전화. 소리가 안 가. 그거 하려면 엄청난 진공관을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관을 만들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공관 여기까지는 여기 실리콘 안 들어가. 이거는 기계야, 기계. 오케이. 그러면 1907년까지는 동부에서 서부까지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제가 만약에 본부장님한테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요. 동부에서 서부로. 그러면 진공관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진공관이 소리를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모스 부호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신호만 하는 거지. 안 나왔잖아요. 전화기도. 나왔어요. 첫판은 없었잖아요. 그런 걸 진공관이 시작한 거야. 근데 진공관 아까 뭐라 했지? 잠깐 큰 거. 봅시다. 이렇게 생겼다. 엄청 커.
이게 큰 거예요? 아, 크지. 손톱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엄청 큰 거, 조그만 거 같은데? 2m는 아니고 몇십 cm 돼. 이게 반도체가 아니고 엄청 크다고. 이게 열나면 이거 필라멘트 타버려. 필라멘트. 타버리고 교체해줘야 돼. 비용 많이 들고. 비용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엄청난 거를 어떻게 돼. 그래서 진공관이 필요로 한데 너무 불편하다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반도체에 대한 생각을 반도체. 갖게 된 거예요. 반도체가 이 기능, 아까 뭐라 했지? 증폭하고, 스위칭. 소리를 증폭하고, 스위칭하고, 온앤오프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진공관을 대체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컴퓨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진공관이 역할은 계산을 막 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산도 해요? 온앤오프가 되니까. 어. 계산기라는 거, 우리 컴퓨터 알죠? 컴퓨터. 네, 컴퓨터. 컴퓨터는 말 그대로 컴퓨터 하는 사람이거든?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 뭐냐면 제로하고 1 그 단위로서 계산하는 거거든. 비트라고 그러죠. 비트. 네. 이제는 뭐 둘 다 제로일 때 뭐 제로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뭐 1이 나오고 이런 식의 뭐 논리 회로를 가지고 한 것이 반도체거든요. 그런 논리를 그 컴퓨터를 하는 건데 그 컴퓨터를 진공관을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엄청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컴퓨터 처음 만들 때 1946년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 들어보셨어요? 첫 컴퓨터. 거기는 진공관이 18,000개가 들어가. 저 큰 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방보다 더 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큰 방 안에 가득 진공관을 쳐넣어야지 컴퓨터 하나 들어가. 그게 컴퓨터의 시작인 거야. 아니 근데 그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됐죠? 요만한 데스크탑, 노트북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핸드폰도 컴퓨터죠. 그 진공관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못 지금 못 들어. 들어가죠.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했던 거고 그 반도체를 실리콘 가지고 만든 거죠. 진공관을 네, 대신해서. 18,000개 들어가는 집채만한 컴퓨터를 오케이. 책상에 들어가는 요만한 여기 들어 요만한 반도체를 집어넣으려니까 여기에 발전 과정이 있었던 거죠. 1946년에서 불과 20년, 30년 안에 모든 게 바뀝니다. 오래 아니 걸리지 근데 않지. 저거 1950년 지금 한 6, 70년밖에 안 지났는데 반도체가 엄청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긴 정확히는 하네요. 이거는 30년 안에 다 이루어져요. 1940년, 1970년 사이에 다 모든 게 이루어져요. 와. 인간 엄청난 거죠?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오케이. 겁니다. 증폭과 스위칭을 위해서 반도체가 네. 진공관을 대신하게 됐다. 잠깐 쉬고 합시다.